종합소득세 신고가 나면 환급금 나왔네?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. 환급금이 왜 나오는지도 모른 채로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. 그래서 오늘은 환급금이 어떤 개념인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세무회계 금백 대표세무사 전정치입니다. 환급이 뭔지 개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는 게 환급이에요. 여기서 핵심이 미리 낸 세금인데 나는 미리 낸 적이 없는데?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생각보다 나도 모른 채로 내가 미리 내는 세금들이 많거든요. 첫째, 3.3% 원천징수예요. 우리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은 인건비 받을 때 3.3% 떼고 받잖아요.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계약했어도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온 거는 3.3% 떼고 96만 7천 원이란 말이에요. 그럼 여기서 3만 3천 원이 미리 낸 세금이 되는 거죠. 그러면 또 말씀하세요. 아니, 떼이고 받은 건 맞은데 내가 세금을 내진 않았다. 그렇죠. 우리가 직접 내진 않았어요. 이거를 지급하는 분이 뗀 3.3%를 대신해 가지고 국가에다 내는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대신 납부한 3.3%들은 미리 낸 세금이 되는 거고 5월에 다시 신고를 해가지고 이걸 비교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구조죠. 그런데 왜 하필 3.3%일까요? 일단 3.3%에는 국세가 3%고 지방세가 0.3% 합쳐서 3.3%인데요. 이게 우리 종합소득세 최저세율이 6%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6%를 다 미리 걷으면 너무 이렇게 좀 부담되니까 그 반절 정도 걷어서 3% 떼면 어떨까, 뭐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어요.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 중간연합이 있어요.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은 11월에 작년에 냈던 세금 반절을 중간에 예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기납부세액이거든요. 미리 낸 세금인 거죠. 그런데 이런 중간 예납 관련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가끔씩 나는 작년에는 너무 사업이 잘 됐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냈었는데 올해는 좀 실적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1,000만 원 냈다고 올해 500만 원 중간 예납하려고 하면 부담되실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실적이 작년보다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. 이런 분들은 올해 실적을 가지고 중간 예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은 세무사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. 다음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있어요. 우리 근로소득자분들은 월급 받을 때 뭐 4대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떼고 받잖아요. 이런 것들이 다 미리 낸 세금인 거죠. 이렇게 미리 낸 세금들을 가지고 더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은 환급 받는 거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야 되는 거고 그런 구조인 거죠. 어떤 사람들은 환급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환급을 못 받는 걸까요?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사업자분들 중에선 중간 연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실적이 안 좋았다거나 이번에 개업 초기여가지고 예전에 냈던 세금이 없는 경우들은 중간 연합할 게 없는 거죠. 두 번째로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예요. 이 3.3% 프리랜서 분들은 환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. 내가 미리 낸 것보다 5월에 종합소득 계산해 보니까 그게 더 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실제 낼 세금이요. 이럴 때는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프리랜서로 1년에 1억을 벌었어요. 그럼 3.3% 330만 원을 미리 낸 세금이 되는 거겠죠. 근데 내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까 진짜 낼 세금이 500만 원으로 계산된 거예요. 그럼 미리 낸 건 330인데 내야 될 건 500이잖아요. 그럼 나머지 차익만큼 170만 원을 오히려 내가 더 내게 되는 그런 구조죠.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 종합소득세 최저세율은 지방세 포함하면 6.6%예요. 근데 우리 원천징수하는 건 3.3%잖아요. 그러니까 공제감면이나 비용이 부족하다면 낼 세금이 더 생기는 것도 당연한 거죠. 세 번째로 비용하고 공제를 제대로 반영 안 한 경우예요. 이 케이스가 사실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. 만약에 내가 비용을 제대로 반영했고 공제 감면을 제대로 넣었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도 잘 안 됐으니까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. 이거는 합법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. 환급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먼저 비용 쪽인데요. 일단 거래처 경조사비요.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.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거 참여할 때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잖아요. 이런 거 카톡으로 청첩장이나 뭐 부고장 오면은 잘 쌓아주세요. 그런 다음에 이거 비용 반영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. 그리고 사업용 대출 이자. 우리가 사업할 때 대출 받잖아요. 그 이자들 다 비용 처리되는 것들이거든요. 이런 부분 놓치면 아깝죠. 그리고 권리금, 사업 인수할 때 거액, 뭐 목돈으로 권리금 지급하는데 이거가 비용 처리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거 비용 처리 되는 겁니다. 이거 놓치면 안 되죠. 다음으로 공제 쪽에서 자주 놓치는 것들도 있어요. 첫 번째 노란우산 공제.
개인 사업자라면은 노란우산공제만큼 세금 줄이는데 가성비 좋은 게 없잖아요. 이거를 열심히 납부하시면은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되는데 세금이 그러면은 99만 원까지 최대 줄어들어요. 그런데 납입했어도 신고할 때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들 생길 수 있으니까요. 이거 꼭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부양가족공제요.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은 한 분당 150만 원씩 공제되잖아요. 이거 빠뜨리는 분들 많은데 같이 안 살아도 돼요. 적용 잘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있죠.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에 헌금 같은 거 내시잖아요. 그럼 기부금 영수증 잘 챙겨 주시면은 이런 거 공제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. 혹시 이미 신고했는데 이 내용 보시고 나서 아차 싶으신 대표님들이 있으실 거예요. 늦지 않았어요. 우리 경정청구라는 게 있거든요. 지난 5년치 세금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. 이런 부분들 세무사랑 잘 협의해가지고 지난 신고분이라도 지금이라도 환급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정리할게요. 환급은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낸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 돌려받는 건데 미리 낸 게 없거나 실제 세금이 더 많거나 비용과 공제를 잘 관리하지 못했으면 환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 거고요. 환급을 늘리고 싶다면 비용이나 공제 감면 꼼꼼히 넣어야 되는 거고 공제는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게 좋은 거고요. 이미 신고했더라도 5년치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가능하니까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.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5월 종합소득세까지 저희가 함께 많이 도움 드리겠습니다.